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재개발 방식 다음에 이제 재개발 대상에 따른 분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대상에 따라서 도심지를 재개발하느냐, 주택 혹은 공장, 시장에 따라서 재개발하는 것들을 한번 내용을 살펴보죠. 자, 도심 재개발. 우선 도심이라는 것은 우리 뻔히 알고 있는 도심지죠. 그와 같은 공간을 재개발하는 것인데, 자, 도심 또는 부도심의 간선도로, 그러니까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 간의 기능이 쇠퇴하여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자, 어디요? 도심지 또는 부도심. 자, 서울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서울은 2도심, 5부도심 체계죠. 2도심이 어디예요? 강남과 종로고, 부도심은 뭐 용산, 영등포, 청량리 등등등이 부도심으로 자리 잡혀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공간에 기능이 쇠퇴했을 때 그 지역을 재개발하는. 그러면 여러분이 사례로 볼 수 있는 건 어디 있냐면, 그 종로에 그 청진동 있죠. 청진 재개발구역.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가 종강역이고요. 종강역이고 쭉 일로 가면 이제 종로 3가, 이렇게 가면 이제 광화문에 이제 세종대왕 있죠. 요쪽 지역이 청진동이란 말이에요. 청진동. 여러분 청진동 해장국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죠? 청진동 해장국. 자, 기본적으로 이쪽 지역에 지금 재개발이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도심지잖아. 도심지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도심에 있는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이 도심 재개발이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자, 목적. 자, 지워야 되니까. 목적. 쇠퇴해진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요.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제공하겠다. 쇠퇴됐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심이라는 그 종로라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부터 꾸준하게 온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곳을 새로 재개발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자. 자, 도심 업무 기능의 강화 및 도심 공동화를 방지해야 되고, 영세 필지의 불규칙한 토지 필지에 따라서 비효율성을 제거한다. 그리고 적정 밀도를 확보한다. 기본 개념 될 것 같아요. 개인적, 사회적 교통 비용을 감소시키고 도시 미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도움을 한다는 것. 그래서 도심 재개발 같은 경우 우선은 이제 도심지라는 공간을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자, 문제점을 좀 볼까요? 개별 산업 단위로 추진되어 효과가 미흡하고 도시 문제를 야기시킨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 대상지가 어디예요? 도심지라는 상당히 지가가 비싼 지역이죠. 이런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 규모가 조그맣게 되는 거죠. 전체 구역 넓은 지역으로, 그러니까 요런 재개발 구역이 있으면 여기만 본다는 거죠. 이 전체의 인프라와 관계를 조율하기 힘들다는 거고. 도시 문제 해결보다는 토지 이용이 고도화에 치중된다. 즉 이런 영세 필지들을 모아서 고층화 잡아주는 거죠. 왜? 아무래도 도심지다 보니까 고층화 뽑아줘야 된다는 기본 개념. 전면 개발 위주로 구획을 지정해서 사업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다. 계속 다 똑같은 얘기예요. 도심 어때요? 땅값 비싸죠. 전면 개발 한 번에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한 번에 모든 땅 다 사야 된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범위가 그렇게 나온다. 공공지원이 저조하고 사업의 장기화로 뭐 생활의 불편을 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공공에서 이제 아무래도 서포터를 좀 덜 해주겠죠. 그러니까 공공이 서포터 덜 한다는 것은 이런 도심지 같은 경우 민간 사업 여기부터 보면 돼요. 공공의 참여보다는 민간에 의존한다. 아무래도 보면 도심에 있는 거 다 대기업의 본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부에서 관여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민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민간은 자기들의 사업성을 추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공공시설의 확보가 저조하죠. 공공시설의 확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 공공이 지원을 안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프로세스예요. 공공에서 진행을 했다면 공공들이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끔 빠른 처리가 있었겠죠. 근데 보면 우선 도심이라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의 기본적인 참여 주체는 민간에서 진행을 하고, 민간, 뭐 대기업들, 뭐 본사들 다 보면 좋잖아요. 민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민간은 사업성 위주로 공공시설 확보를 적게 하죠. 왜? 최대한 자기의 사업성 목표에 되고. 그러니까
공공시설 확보 안 하니까 공공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게 되고 시간은 장기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더라. 그러니까 도심 재개발의 특징이죠. 그렇죠? 도심이라는 것은 지가가 높고 그 지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민간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잘 안 들어오고 공공의 지원이 초조하다는 이와 같은 프로세서가 이어진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위 계획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도시개발 정책과 행정 편의 위주의 대책에서 살펴야 된다. 기본적으로 행정 편의, 공공에서 자기들 편하게 뭐 인프라 없으니까 그냥 절차대로 따라가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살펴야 되고 상위계획법상에서 개발하고 했던 적정 밀도가 있다면 그런 거 맞춰서 개발 의도에 따라가게 해주자. 도시 전체의 공간체계 또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역량을 키워주면 좋겠다는 거고, 재개발 구역 전체의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그 구역이 가진 전통성을 강조하여 지역성에 입각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사업성에 치중해서 민간 위주가 된다기보다는 뭔가 공익에 앞설 수 있는 그런 도심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더 이렇게 도심 재개발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주택 재개발입니다. 주택 재개발. 자, 그러면 도시 재개발의 한 유형으로서 주택 정책 측면을 강조했다. 즉 주거 공급이죠. 건물들, 우리가 사는 집들 위주로 만들어주자.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노후 불량한 주택들이 밀집하거나 공공시설이 불량한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서 그곳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기본적인 사업이 된다. 그래서 목적은 물리적 환경 개선보다는 주민 재정착률 제고의 목적이다. 즉, 그 속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재정착률을 목적으로 그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크다.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이 안 좋았다고 하지만은 그런 환경 개선을 통해서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해 온다는 그런 개념보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리 증진의 사회 복지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기본 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최소 사회 보장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저소득층은 최소한의 삶의 욕구들 이런 거 충족시켜줘야 되는 이런 것들 충족시켜줘야 되는 기본 개념들. 그래서 그 주거 안정과 복리 증진이라는 사회적 목적 따라와야 되고요. 불량 주택지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건물 무지하게 상태 안 좋다면 그런 거 주거 환경 개선시켜서 뭐 너무 집이 오래되면 춥잖아요. 우풍 들고 이런 거 환경 개선해주고 기반 시설 도로가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하고 안 좋다 이런 거 늘려주면서 인프라 갖춰주는 게 주택 재개발이다. 자, 주택 공급으로 중산층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했다.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런 복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중산층을 위한 주택도 공급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주택 유형, 주거 유형을 만들어서 우리 소셜 믹스, 주거진의 소셜 믹스를 만들어주는 것들, 그런 것도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 거주민들도 정착을 하는 거고 신규 중산층들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 도시 환경 악화 및 공공시설 등의 도시 용량 부족, 이런 도시 인프라의 구축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도 도시 재개발, 주택 재개발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문제점. 구역 지정 요건이 미비하다. 개발 이익의 편중 및 저소득층 원주민의 축출 등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진 자들이 더 배를 부르게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 분배 혜택에서 많이 소외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있다. 더 사업 방식의 제한, 자력 순환 재개발보다는 합동 철거 재개발만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력 스스로 재개발, 그 거주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 해줘야 되는데 합동,
민간이 함께 막 조인해서 건설사가 들어와서 밀어붙인다는 거죠. 순환.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철거, 전면 재개발로 밀어붙이는. 아무래도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재개발하는 방식이라면 이건 사업 시행자, 아무래도 좀 힘을 가진 사람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재개발 방식이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자력이나 순환 재개발과 같은 그런 개념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합동이나 철거 이와 같은 방식이 추구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공공성이 배제된 개발, 재정 문제와 사업 주도권을 민간에게 이양함으로써 도시 경관 훼손 및 기존 지역 사회 문화의 소멸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 기본적 도시 재정 같은 경우 조합의 설립을 통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시행자와 결탁을 해서 결탁이라는 단어 좀 그렇네요. 시행자와 합동으로 도시 개발을 진행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공공이 우선 살짝 뒤에 물러나 있죠. 민간 위주의 아무래도 자기들의 재산권을 이야기하는 주민들과 그 개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행사, 건설업자끼리 조인이 들어오면서 도시 미관 훼손 이런 거잖아요. 우리 그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재개발의 최소 면적이 1만이잖아요. 1만의 최소 면적이니까 주변에 다 단독주택일 때 1만이라는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아파트 한 2동에서 3동 떨컥 짓는 거 이런 게 나홀로 아파트 도시 미관 해치는 상당히 안 좋은 사례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택 재개발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지역 문화 사회가 소멸된다. 아무래도 그 공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나 기존 역사, 향수 같은 게 다 없어지겠죠. 뭐 간단하게 본다면 골목길에 대한 향수 같은 거 이런 거 다 사라지게 되는 게 그 지역의 문화다. 자, 관련자의 전문성 부족이다. 관련 공무원의 순환 근무로 노하우 및 전문성 확보가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참 큰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도시라는 분야가 분명히 전문 분야인데 지금 현재 공직사회, 공무원 사회는 순환체계 잡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시계획직을 하다가 토목직을 하다가 건축직을 하다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해당 업무의 이완이 잘 안 되고 그 업무 순환 과정에서 법이라는 혹은 지침이라는 그런 틀에 맞게끔 순환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공무원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가가, 개발가가 확실히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다 함께 만들어줄 수 있다면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다면 공무원을 설득시켜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분명히 그러니까 다 함께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공무원이든 우리 민간이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쓰고 생각해 보시고요. 건설업체의 의존, 공공성 확보의 취지에 반하게 되며 시행 주체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축물, 아파트의 건설업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업성을 추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는 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과제는 주택 재개발 관련 법규의 전면 제기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 방안을 마련해서 실현해야 된다.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 방안을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 회복이 필요하고요.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서 위한 제도, 공공관리자 제도 같은 것을 공급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이와 같은 이제 과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제 공장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보죠. 공장이라는 거,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그런 거 있었죠. 무슨 성수동의 피혁공장이라든지 물레동의 그런 철강소, 이와 같은 그 지역들의 재개발을 하는 그 방법이다. 그래서 노후 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에 오래된 공장들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시재개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배경으로는 수도권 산업 입지 정책의 변화다. 자, 무슨 말이에요? 수도권에 공장 못 들어오게 했죠. 그쵸? 우리 수도권 그 성장 관리, 수도권 정비 계획에 의해서 공장이 신설이 안 되고 증개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장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꿔주고 고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낙후되고 공장은 침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대도시 산업구조가 변화했고 도시 공간구조가 변화했다. 무슨 말이에요? 대도시에서 과거에는 이제 뭐 서울 우리나라 구로 디지털 단지 이쪽들 보면 영등포 일대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봉제 공장들 막 그런 경공업 위주의 공장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대도시에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외곽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구조가 변했고, 과거 그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 경공업 위주에 있던 게 요즘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업 지역이 등장하면서 그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뀌고 있죠.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공업지는 변하고 있다. 자, 그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사업 주체는 조합과 지자체, 공사 등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시행 절차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 재개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사업 시행계획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사업 시행 절차는 앞에서 봤던 뭐 주택 재개발이나 도심 재개발이나 거의 일맥상통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은 우리 도정법에 의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간략히 한번 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구역 지정, 어디에 개발하겠다, 땅 지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계획, 플랜 짜는 거죠. 그러면 시행계획, 어떻게 정말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갈 건가, 공사 들어가기 위한 뭐 성절토하고 이런 거 다 계획 수립하고요. 이제 착공 들어가는 거죠. 땅 밀고. 그러면 착공 들어가면서 어떻게? 관리처분 계획, 즉 보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해줘야 되는. 그래서 기본 계획, 전반적인 틀 잡고요. 구역 지정해서 그 사이트 내에 실질적인 마스터 플랜 그리고 재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철거가 들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관리 처분, 분양 및 환지 등에 따라서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이 나온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익혀두시고요. 자, 보완 과제, 임차 공장 경영주의 참여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임차 공장의 경영주가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임차 공장에 대한 의견 수립 및 재정착 기회를 부여하자. 기본적으로 공장을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공장에서 임대해서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쪽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서 공장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형 공장. 그래서 한 가산 디지털 단지나 뭐 구로 디지털 단지. 대표적인 걸로 여러분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가든5 있겠네요. 가든5. 가든5도 아파트형 공장이죠. 그러니까 공장 재개발로 만들어진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청계천변에 있었던 조형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인쇄업종, 이와 같은 공장들이 저쪽 이제, 그 문정동에 있는 가든5 같은 게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장 지역을 뭐 재개발했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이런 경영주의 재정착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과거 이제 청계천변에 있던 금속이나 금형, 인쇄 업종의 공장들이 가든5로 옮겨지면서 가든5라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옮겨지면서 재정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시면 편하겠죠. 그 밖에도 뭐 일반적으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이나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들도, 기존에 있었던 공업지를 끌어안아서 들어온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분야,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아파트형 공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저희가 뭐 공업 업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이 어쨌든 뭐 임대료도 좀 저렴하고 뭐 이런 좋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오피스들이 들어간다는 거. 자, 이주대책 및 임시 공장 이전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주도의 임시 이전 공간을 마련하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때문에 가든5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청계천을
복개시키면서 청계천을 만들어주고 그 주변에 있었던 공장들, 금형, 금속 그런 공장들 다 이주한 거죠. 이주대책이 어디로 간 거예요? 가든5로 옮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아파트형 공장, 공장 재개발의 한 예다. 공장 이전 시 평가 및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서 시범적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공장 재개발보다는 공업지역 재개발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장 재개발이라면 이제 하나의 공장만을 좀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공업지역이라는 큰 틀에서 봐줘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 한번 체크해보자. 물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산업 기능적 측면의 기준이 고려돼야 된다. 그러니까 물적 환경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에 따라서 돼야 된다. 그래서 철거 재개발 외에 수복 재개발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거 재개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공장들을 한 번에 다 밀어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 어디예요? 지금 그림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등포의 타임스퀘어란 말이에요.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 하나 공장을 살렸죠. 과거 경방공장이라는 공장을 하나 살려서 지금 여러분이 근처에 가보시면은 그 커피집, 그렇죠? 나무그늘이라는 커피집은 그 경방공장을 그대로 살렸고요. 그 커피집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다 재개발해서 전면 재개발해서 건축물을 지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장 재개발이라는 것이 공장 지역을 재개발 대상으로 잡아서 플래닝하는 거니까 하나의 예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재개발 사업장과 사업장 단위의 사업지원 시책이 연계 방안이 필요하고 기금 조성 및 창업 보육센터 등의 입지 등이 고려해서 전반적인 공업지역의 인프라 조성과 활성화에 좀 도모를 하자. 뭐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공장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업지역을, 공장들을 재개발하는 것이고 낙후된 노후 불량화된 공장들을 전면 철거해서 진행한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시장 재개발을 본다면요. 시장 재개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또 시장 같은 경우 전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 했죠. 서민들의 삶의 공간을 활성화시켜서 서민 경제를 윤택하게 하고 나라 경제를 살리어야 한다. 그런 개념들. 그래서 개념을 본다면 시장의 유통 현대화 촉진 및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도시 재개발의 한 유형으로서 시장의 현대화죠.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현대적으로 개조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고 하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물리적 측면의 뭐 지붕 설치나 도로변, 시장은 골목이 좁죠. 그런 골목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치, 사회 문화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이 좀 싸다는 인식은 있잖아요. 근데 싼 대신에 그런 거죠.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찾는다. 뭐 신선하다고 하지만은 뭔가 좀 쾌적하지 못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재래시장을 잘 안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현대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서민들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런 개념이 시장 재개발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 주체는 소유자 또는 조합, 그러니까 개별적인 시장의 상인들 또는 그 상인 조합이겠죠. 이런 곳에서 시행을 진행한다. 절차를 보면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준용한다.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육성법은 도정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겠다.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사업구역은 기본계획 절차를 배제한다. 즉 중소기업청장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중소기업청장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나름의 국가적인 비중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정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즉 절차의 간소화를 얘기하는 거죠.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은 여러 가지 법령들과 함께 관리 운영돼야 한다. 자, 사업 시행 방식의 비교.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방식의 추진 절차를 비교해 본다면 요건 충족 시 절차 면에서 재건축이 용이하다. 기본적인 요건이 잘 충족된다면 시장 재개발의 플래닝보다는 이제 재건축 방식으로
공간의 새로운 건물.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건 뭐예요? 기반시설, 인프라 그대로 갖추고 건축물, 노후 불량한 건축물만 바꿔주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했을 때 재건축이 좀 더 낫다. 그래서 적용 법령을 좀 봤더니 재개발과 재건축의 동의 요건은 자, 재건축이 전체의 20%, 10%, 20%의 동의 또는 여기는 40%네요. 5분의 3, 20% 또는 100%.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재건축이 좀 더 용이하다는, 그렇죠?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조금 더 용이하다는 조건이 나오네요. 자, 포용과 이해 관계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다. 아무래도 이제 상인들 같은 경우 이제 삶의 터전이다 보니까 그런 조정이 좀 쉽진 않다는 것 같아요. 임차 상인의 재개발, 재건축 후의 처우, 즉 보상 규정이 미비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세입이 있다. 그러니까 상인들 같은 경우 거의 자가보다는 임차가 좀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재건축 혹은 재개발로 시장이 재활성화됐을 때 그런 보상에 대한 문제가 미비하다. 그리고 소요 자금의 조달 문제, 유통보다는 분양성에 치중한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했었다면 거기서 이윤 추구가 나와야 되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분양성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 재개발을 하는 것은 보다 그 공간의 유통의 기능을 그 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인데 이런 분양성에 치우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조장과 재입주율의 저조다. 즉 아무래도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영세 상인들 같은 경우 재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저희가 대상에 따라서 도심 재개발, 주택 재개발, 공장 재개발, 시장 재개발을 봤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대상지별로 목적이 있죠. 도심 재개발이라는 것은 도심지라는 공간을 재개발하기 때문에 특성이 어떤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민간 대기업에 의한 민간의 참여가 있었고, 민간의 참여가 있다 보니까 공공용지 확보가 저조하고, 공공의 지원으로 좀 미흡해서 절차가 오래 걸리는 방안이 있었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주거 지역을 정비하는 방안들이니까 뭐 그렇게 큰 얘기는 할 게 없었을 것 같고, 공장 같은 경우는 낙후된 공장들을 뭐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개념이 있었고, 시장 재개발 같은 경우 시장을 왜 재개발하는지 왜 활성화시키는지 그 목적 의식을 분명히 잡아주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그 법령에 따라서 정비 사업의 종류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